굉장히 호전적이고 과격한 성품이고 지고는 못 살아.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테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겁살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12신살 중에 이제 이 겁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살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의미는 아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살이 하나 있으면 안 좋은 살은 뭐 3개, 4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살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가 없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뭐 자신이 사주에 이런 겁살이나 이런 살들이 들어있으면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살을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 이 살 하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살이 다른 어떤 좋은 그런 다른 뭐 12운성이나 뭐 10신이나 이런 쪽에 잘 조화를 이룰 경우에는 이 겁살도 충분히 이 융화가 되고,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 한 가지 딱 오늘 이 겁살에 관해서 겁살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요 영상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운세를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겁살은 이 삼살이라 그러죠. 우리가 삼살방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어느 쪽 방향이 삼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삼살을 이 겁살, 그 다음에 제살, 천살 이렇게 3개를 삼살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겁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뭐 삼살방, 특히 삼살은 좋은 살은 분명 아니고 흉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물이나 뭐 이런 거, 뭐 삶이나 이런 것들, 생명, 심지어 이런 것들, 그 소중한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남한테 빼앗긴다. 그래서 이 겁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겁살은 뭐 살해, 심지어 뭐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살해, 겁탈,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재물 손실, 또 어떤 그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겁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상당히 미진하고 관제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이 겁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기 주장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운기가 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곳에 이렇게 묻어서 물질을 탈취하고 뺏는 것이 이 겁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행위가 옳아도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겁살은 그러면 어떻게 겁살이 형성이 되고 드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이 되면서 신자진이 는 이 사가, 그 다음에 인호술은 술 다음에 해가, 해묘미는 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사유축은 축 다음에 인으로 이제 이 겁살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겁살이나 뭐 이런 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살이 들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20분 30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따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살이 내 사주에 들었나 안 들었나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주 공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서적을 찾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어플, 요새 어플이 좋은 어플들이 2-3개 있습니다. 이 어플,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만세력이라는 것이 있겠죠. 만세력에 자신의 음력, 양력, 사주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 거기에 살이 쭉 이렇게 다 밑에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그 겁살에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겁살, 뭐 제살, 천살 이렇게 살에 대해서 장성살, 망신살, 뭐 홍염살, 뭐 이런 뭐 철라, 지망 이런 살, 뭐
괴강살 이런 것들이 잘 표시가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사주를 잘 입력만 하면 요새는 자기 사주를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겁살이 나왔으면 제 영상 중에서 겁살을 찾아보면 되고, 다른 살들이 뭐 장성살이나 아니면 화개살이 들어있구나 하면 화개살을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또 제 영상을 찾아봤는데 뭐 재미없다, 안 좋은 소리만 하는구나 하면 다른 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겁살이나 제살이든 이 살 관련 영상들을 또 찾아보시면 뭐 자신과 인연이 되는 좋은 영상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자지는 사가, 진 다음에 사가, 인호술은 술 다음에 해가, 해묘미는 신이, 사유축은 인이 바로 이 겁살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겁살은 이 자기가 어떤 그 뭐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잔꾀에도 뭐 해당이 되겠죠. 빼앗으려다가 결국은 빼앗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결국은 안 좋게 되고 관제 구설에 휘말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오히려 과격하거나 이기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심 등 이런 그 호기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생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누가 갓을 쓴 다른 사람이 이 주변에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손재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이 겁살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뺏기다 보니까. 그리고 뭘 해도 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게 이 겁살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것이 되지를 못하고 뭐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운영 실패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제 구설, 뭐 사기, 배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나중에 결국 실패하니까 부동산 압류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주류 관련 장사를 했는데 남들도 다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자기만 어떤 뭐 미성년자 술 팔았다 해서 걸려가지고 벌금이 300만 원 맞는 것이 바로 이 겁살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일 없이 잘 지나가도 자신한테는 그런 일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겁살이 들은 이런 분들은 이 평소에 언행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른 그 살에 비해서는 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비겁이 이제 이 겁살이 비겁과 겁살이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비견과 겁재와 비겁과 만났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와 인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변에 가끔 민폐를 끼치면서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또 특히 동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견과 겁재와 만났을 때, 그리고 식상과 만났을 때는 전체적인 삶이 뭐 좀 팍팍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해도 이렇게 잘 풀려나가질 않고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사업의 중단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이 뭐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과 만나는 것이죠. 재성, 뭐 편재, 정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재성과 만나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같이 동거불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부간에도 불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티격태격 논쟁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와 갈등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재성과 같이 들었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하고, 어지간하면 각각 분리돼서 사는 것이 좋다. 부도나 파탄 이런 것들을 재성이 만났을 때는 재물 관련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성과 만나게 되겠죠. 관성과 만났을 때는 이 직업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부 혹은 자녀 등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제구설, 특히 이 관성이 겁살과 관성이 만났을 때는 이 처의 문제 혹은 뭐 남편의 어떤 그 이상 행동이나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만나는 것이죠. 인성과 만나면 부모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는 뭐 일찍 분리가 되거나 같이 합가해서는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서 관련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고, 관제나 구설이 많이 발생한다. 인성과 만났을 때 문서 관련이니까, 인성은 이제 정인, 편인 뭐 이런 인성을 이야기하니까 문서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도장, 이런 것들, 도장 찍는 거, 도장 주의해야 하고, 관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기나 구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겁살이 이제 그 생년월일시에 4개 중에 하나가 또 들겠죠. 그러면 만약에 생년에 겁살이 들었다. 그러면 고향을 일찍 떠난다. 그래서 객지를 떠돌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어떤 뭐 궁핍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부모가 아무리 좋은 가업을 물려줘도 오래 가지 못하고 손해, 파산, 뭐 이런 탕진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겁재가 있는 그 자녀나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유산을 상속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월에 이제 또 겁재가 들겠죠. 생월에 겁살이 들면, 겁재와 자꾸 혼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은 겁살입니다. 혹시 겁재라고 이야기한 게 있으면 겁살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생월에 또 다시 겁살이 들겠죠. 그러면 부모 형제와 역시 또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일찍 부모를 여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를 일찍 여이는 경우가 많고 생리별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 건강 이상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병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일에 들겠죠. 생일, 자신의 생일에 들면 부부간의 인연이 좋지 못해서 부부금슬이 아주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심하면 서로 생리 사별을 할 수가 있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 밖에 나가면 팔짱 끼고 부부, 집에 들어오면 각방 등 맞대고 사는 이런 무늬만 부부다. 그래서 굉장히 쓸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생일에 겁살이 들었으면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자신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는 뭐겠습니까? 시는 결국은 자손과의 인연이겠죠. 자손과의 인연이 부족하다. 그리고 병이 약한 자손을 자녀를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시에 겁살이 들었을 경우죠. 그래서 말년에 특히 또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귀인이나 천월덕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으면 겁재라고 해도 두뇌가 명석하고 재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길성과 작용을 할 때 그런 것이죠. 이 겁살이 들면 이 겁살의 전체적인 성품은 굉장히 조급하고 과격한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쟁심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질투심도 대단한 것이 바로 이 겁살입니다. 이기심도 강하고 또 타인한테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 일만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이 군자인 척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잔혹하고 냉정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생활을 잘하고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면을 보일 수 있고, 또 가슴속에는 말 못할 비밀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이 이 겁재입니다. 그래서 겁재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과격한 성품이고 지고는 못 살아.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테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겁살입니다. 그래서 겁살은 이 인성 관리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성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이 겁살 중에서 해해, 신신, 뭐 인사사 이런 식으로 사주에 두 개가 드는 것이 이렇게 둘이 들겠죠. 뭐 심지어 세 개도 뭐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개가 들으면 쌍겁살이다 이렇게 이야기. 쌍으로 들어서 쌍겁살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더 겁살 중에서도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배우자가 재물 가지고 돈놀이 같은 것들을 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겁살이 또 뭐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진살과 겁살이 원진과 이렇게 만났을 때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서 도박에 손을 대고 투기하고, 그 다음에 경쟁과 질투심이 원체 강하게 이 원진살과 겹치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기대하는 것이 이 원진살과 겁살이 만났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망살과 겁살이 이렇게 만나면 결국은 이제 또 도박이 아니라 도벽이 발생하죠. 성격이 굉장히 간사한 그런 성품으로 변할 수가 있고, 정신 이상이나 정신 관련 어떤 그런 그 질병,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과 만났을 때는 또 이 겁살이 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술과 가무에 빠져서 결국은 뭐 어떤 조금 모아놓은 이런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겁살입니다. 자,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겁살이라는 거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겁살이 다른 살들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특히 인성이 잘 갖추어진 그런 그 사회 환경에서 생활을 잘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이렇게 겁살에 관한 그 안 좋은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실 이유는 없고, 대부분 또 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뺏고 빼앗기는, 내가 뺏으려고 하다 결국은 다 뺏기고 마는 이 겁살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